2023년 9월 10일입니다. 어제, 오늘, 좀 쉬고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어차피 이거는 이제 근육 통증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는데, 제 또 생활도 하고, 방송도 나가야 돼 갖고,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제가 그 모신문이라고 최원정 관련된 모신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글쎄요, 최원종이 일베라든가 비슷한 형태의 극우 사이트에서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신뢰하는 그거로는 아마도 조선일보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5장 정도를 써서 저한테 이제 그 기자가 뭐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뭐 불러줘갖고 제가 또 읽고 즉시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가장 강력한 거는 일종의 히어로 영웅살인, 히어로 머더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소영웅주의적인 과대망상에 깊이 빠져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최원종의 아이디가 지배자 노무현, 인공무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실 쓰고 싶지도 않겠죠.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어쨌든 그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드리는 사과문이라고 편지의 제목을 달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뭐 전부 다 이런 말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한테 하는 사과는 사실은 아무한테도 하지 않는 사과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누구, 예를 들면은 자기가 차로 아니면 칼로 아니면 뭘 이런 형태의 누구, 어떤 분한테 깊이 사죄드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돼야지 진심인 거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두 뭐 이런 거는 그건 100% 아무런 사과의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자한테. 근데 뭐 그건 뭐 기자가 알아서 쓰는 거고, 본인 변명, 어제 본인이 소심한 성격에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정작 이런 사람들은 정의정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처럼, 정의정은 코끼리 얘기, 우화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얘는 포도와 여우, 신맛,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갖는 망상을 가진 사회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사람들이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특정한 대상성에 대한 일종의 플레임입니다. 이 부분을 또 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허접한 인간들이 아무도 이런 거를 분석하지 않고 있네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이런저런 형태의 이 진술이라든가 대상이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뭐 피해망상 얘기를 하면서 정작 그 피해망상이 시작되는 스토킹과 그 스토킹 관련된 진짜 자기가 얘기해야 될, 예를 들면 사이버상에서의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진짜 자기가 해야 될 얘기들, 형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변명과 자신이 지금한 처지에서 무엇을 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명만 하고 있는, 이건 조금 더 깊이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이제 사실 조선일보 기자한테 좀 그 편지를 좀 복사 좀 해달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최원중이 이렇게 기사가 나가면 또 보낼 것 같습니다. 또 보내고 아마 저한테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분석한 사람이 승재현, 이수연, 배상훈 이렇게 세 사람인데 아마 저한테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때 한번 다시 제대로 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건들이 많습니다. 요즘 별 이것저것 모로코에서는 6.8, 2,000명이나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글쎄 이걸 뭐 어떤 이상기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케시 그 모로코의 그쪽은 이전에도 조금 뭐가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거기는 아프리카판과 유럽판이 유라시아판이 부딪히는 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지은 집이라는 게 골조를 넣지 않고 뭐 골조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철근 이런 거 지은 집이 아니라 흙에다가 대략 그냥 뭐 2층 정도 지은, 여러분 그 탐 크루즈 나온 미션 임파서블의 그 모로코의 그 이 집들 많이 보이시죠? 그거 조금만 나누면 다 무너집니다. 뭐 어떤 틀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도시에 살게 되면서 제대로 뭐 2층, 3층 이상을 올릴 생각 못 했는데 급격히 도시화가 되면서 그런 생각 없이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는 거죠. 아무튼 뭐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뭐 장비도 없고 누가 그 북아프리카 모로코 신경이나 쓰나요? 유엔 이런 데서 참 글쎄요. 신이 있다고 하면, 이슬람의 신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좀 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요 기사가 조금 눈에 띄어갖고 다른 것보다 경찰에서 초동 대응팀을 신설한다고 얘기를, 이게 뭘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초동 대응팀 신설, 긴급 상황 대응 강화. 여러분 초동 대응팀이 뭘까요? 말하자면 어떤 사건이 터졌어. 그러면은 바로 신고가 되면 어떻습니까? 112가 출동을 하겠죠? 그리고 형사당직 애들이 있습니다. 형사과의 형사들이 당직을 몇 명 있습니다.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하니까. 그리고 형사당직 말고 형사 기능을 하는, 형사과만 아니고 형사 기능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출동을 하는 겁니다. 지방청도 사실은 형사당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사실 서울지방경찰청,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는 이 과학수사 팀이나 지금 과학수사과죠. 과학수사과하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밤에도 나갑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지? 긴급 초동대응팀이라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긴급 현장 상황반, 신속대응팀, 뭐 이게 기존에 있었다고 하네요. 저도 이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이 기사를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초동대응팀을 긴급 상황 대응하기 초동대응팀을 신설하기로 확인됐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묻지마, 뭐 칼부림, 강간살인 등 흉악범죄 기승부림 상황에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조치 운영 체계를 개선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현재는 긴급 현장 상황반하고 신속대응팀을 통합했다는 거예요. 기능별 주야가 근무를 편성 초동대응팀을 만들었다고 8월 말에 만들었대요.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의문이 드는 거는 이제 이 초동 대응팀이 형사과, 형사, 그리고 여성 청소년, 여청과죠, 여청과, 그리고 교통, 수사 등 각 기능별. 그러니까 이제 형사가 다르고 수사가 다르냐? 왜 형사과가 있고 수사과가 따로 있으니까요. 여성 청소년과도 있고 여성과가 있으니까 이들 중에 이제 그 당직이 있는 애들을 모아갖고 걔네들이 초동 대응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동기 범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사건 현장 보존, 증거물 목격자 확보,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24시간 대응이다. 아니 글쎄, 근데 이전에 없었냐? 라고 물으시면은 글쎄, 이전에 없었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예전에도 야간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도 출동이 나가고 지구대 나오고 형사과 애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없다고 하지? 아마도 요 몇 년 사이에 그런 게 사라졌나 봅니다. 근데 글쎄 저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원래 신속 대응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갈등 현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뭐 이런 거죠. 시위 대회가 붙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경비 쪽에서 하니까 굳이 뭐 신속 대응팀이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주로 신속 대응팀이라면 기동대 관련된, 그리고 정보과 관련된 애들이니까 실제로 그거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래서 비상설로는 안 뜨는 거고, 긴급 현장 상황반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대테러 상황 관련된 부분이면은, 대테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대테러 상황에서 현장 범인 검거 이러러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대테러 상황이라는 게 뭘까? 뭐 사실은 대테러 상황이라고 하면 총기를 나가고 기동대라든가 이런 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나가니까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비상설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초동 대응팀이 뭘까?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신속한 인력 운영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럼 초동 조치가 안 됐다는 거냐? 현장 보존이 안 됐다는 거냐? 피해자에 대한 정보와 목격자 증거물 확보가 안 됐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건수라는 사람이,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이것이 되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건수라는 사람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이지만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왜냐? 아니 지금도 야간에 사건이 벌어지면은 당연히 지구대 나가고 형사팀 나가고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은 왜 이게 필요할까? 사실은 그러면 이게 그냥 대통령이 뭔가 좀 해봐. 야, 이제 저기 이상동기 범죄 막 터지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액션을 취했는데 실제로는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팀으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초동 대응 팀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이 초동 대응 팀에 소속된 예를 들면 형사과의 형사 하나, 여청과의 형사 하나, 교통과의 누구, 수사과의 누구, 이렇게든, 그리고 또 뭐 과수과의 누구. 그럼 그게 팀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초동 대응 팀이라는 것이, 그럼 거기에 지휘하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그날의 형사팀장 중에서 형사 당직하는 애들 중에서 최고 차이 맡거나, 그거야 뭐 사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러니까 얘들은 애초에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는 거고, 자기 팀이 있는 거고, 당직하는 애들로 모아갖고 그냥 임시로 꾸며갖고 계속 돌린다? 전 사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형사당직에 있는 애들을 그냥 이렇게 주섬주섬 모아갖고 느슨하게 해대 이제 가서 어떤 뭐 명령 체계를 좀 확실히 하고.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당연히 어떤 그 현장에 나가면은 최고 참여하든 뭐든 누구든 어쨌든 딱 한단 말이에요.
아니, 물론, 그것이 좀 뻑이 나갔고, 좀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별도의 인원을 여기다가 팀으로 고정을 시킨다는 얘기인지, 이게 좀 웃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고정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형사과에 있는 애들은 자기 일 하고 있는 거고, 여청과도 자기 일 하고 있는 거, 교통 자기 일 하고 있는데, 일을 두 개를 해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 일하는 애들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러지 말고, 지금 이제 어떤 긴급한 형태의 사건이 터졌다. 지금 막 어떤 놈이 칼 들고 막 설치고 한다. 그러면 이때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형사당직에 누가 나가든 뭐 나가든 아니면 뭐 이런 형태의 이 정기화된 프로그램, 그러니까 훈련된 어떤 상황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훈련, 그리고 그 훈련에 맞게끔 보수 체계, 직무 체계, 이런 거를 더 뭔가를 좀 짜임새 있게 해는 것이 더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초동 대응팀이라 합시고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이게 뭐지라고 하는,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거면은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참 좀 갑갑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수 교수가 얘기하는데 초동 조치 그 중요한 거 다 알죠. 그리고 사실 바보가 아닌 이상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합니다. 누구는 안 하고 싶어 안 합니까? 현장 보존 합니다. 그리고 현장부터 못하는 거는 거기서 이제 약간 훈련이 안 됐고 약간 그런 것이 없는 애들 때문에 망가지는 거지, 실제로는 팀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목격자 확보라든가 증거 확보도 실제로는 어쨌든 일정 정도 거기에 나간 애들이 최대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포뮬러하게 만드는 것이 맞는 거지, 팀을 신설했다고 해서 그게 되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뭔가 어떤 뭘 만들고 뭘 한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느냐, 그리고 그 고민을 한 후에 일정도 시범으로 한번 돌려는 봤느냐, 그리고 시범으로 돌려서 성과 평가를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지들이 하면 아무런 뭐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경찰의 업무라고 하는 게 다 주먹구구식, 옛날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이 정도의 그 소위 형사수사 이런 구분으로 지금에서 조금 바뀌었지만은 이거로도 되냐. 전반적으로 업무평가, 말하자면 이 어떤 특정한 이게 과가 됐든 뭐든 업무평가를 해서 저는 사실은 이런 형태의 이렇게 일반적인 경찰은 사실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런 거 형사과, 수사과 이런 형태, 수사 1과, 수사 2과, 형사과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특정하게 여기서 여성범죄만 전담을 다룬데 여성범죄 중에서 뭘 다룬다. 걔네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경력을 쌓아서 승진하고 그 코스로 계속 전문적인 어떤 부서가 된다. 이런 마인드 자긍심.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보수도 일정 정도 되고 다른 데에 터치가 안 돼.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조직 구조의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뭔가 지금 막 터져갖고, 지금, 막 위에서 지랄지랄하고, 또 국민들이 막 언론이 막 그러니까 요거 좀 이렇게 좀 딱 했는데,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 그래서 유야무야 다시 돌아가고. 이런 거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또 외부의 평가도 좀 받고, 외부의 평가는 지들하고 같이 밥그릇 주둥이 밀고 처먹는 애들로 무슨 평가위원 만들고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로 다 위에 놈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조직구조 개편 일대의 어떤 특정한 방향성 목표, 이런 것들이 사실 엉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좀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 어떤 국가수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국가수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마약과가 없었어? 마약과 없습니다. 지금은 독성화학과에서 마약 분석 업무를 같이 하는 겁니다. 5명을 증원한다고 해요. 그러면 한 10명 된다고 해요. 그러면 10명으로 가능하냐? 모르죠.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국가수 관련된 부분에서 백설 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되게 웃기는 건 그겁니다. 이 국가수가 작년 한 해만 8만 건의 마약류 감정을 수행을 했는데, 당연히 그 국가수가 8만여 건의 마약류 감정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평가,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업무 수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의 어떤 오류 보고서는 어떻고, 그리고 이것이 적정한 기간이냐, 예를 들어 한번 치료를 보내면 며칠 안에 이게 감정도 나오는 게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 보고서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형태의 인원을 확장한다고 하면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마약 남용이 늘고 있고,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마약 엄청나게 막 됐다, 이런 얘기는 떠들어대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마약이 이렇게까지 많이 확대되고 굉장히 위험하게 된 게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이냐? 그럼 국가수의 마약 전단가가 없어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니겠죠. 우리나라의 뽕이 문제냐, LSD가 문제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제 마약류, 향정이 문제냐? 사실은 향정이 문제라는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셀프 처방. 우리나라 의사 중에 6%가 셀프 처방을 하는데, 어떤 놈은 진짜 한 번엔 144알을 먹을 정도의 엄청난 약을 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도 않아. 그리고 펜타닐은 너무 쉽게 구해.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게 수요 차단, 그리고 마약 전담 병원은 이제 막 병원 없어지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마약에 대한 종합적인 전쟁을 선포한다고 두들겨 잡는다고 개지랄이나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이것의 방향, 어디가 문제고 어디를 손을 봐야 되고, 마약류 관리가 문제인 거죠. 마약류 관리와 치료가 문제인 거죠. 그럼 마약류 수사는 뭐냐? 그럼 지금 수사의 영역이래요. 그러면 수사 영역에서 마약류 감정이라는 것은 수사의 감정 부분이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적정선으로 확대해야 맞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마약류가 창고를 하는데 마약 거 이거밖에 없고 이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인원으로도 충분히 마약류를 감정할 수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마약류 감정은 일선 대학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스만 주면 할 수 있다. 아니면은 마약류라는 것 자체가 굳이 국가수를 갈 필요 없이 일선에 있는 CSI 애들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이게 뭔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류의 감정을 한다는 것이 모발 뽑아다가 소변 뽑아다가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꼭 국가수에서만 해야 되느냐? 노.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수 만능주의가 있는 거죠. 아니, 전국에 CSI 요원들 많고 CSI 실험실도 있고, 아니 검찰 마약 수사 검찰청에 과학수사부도 있는데 이런 형태가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되고 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국가과학수사위원회가 독립이 되고 그 밑에 국가수와 마약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부가 옮겨와야 된다. 수사하는 애들이 감정하는 애들과 같이 붙으면 안 된다. 저는 계속 주장하는 바고, 그리고 CSI는 그 중간을 연결해 주는 역할 정도를 하는 것, 아니면 어디를 붙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뭐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을 누가 했는데 국가수에 누가 분석을 했는데 뭐 되게 잘했다는 등 뭐 사건에 대한 등 이제 영웅담수 내놓는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또 국가수라는 무슨 뭐 SBS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웃기는 꼬라지다. 네. 제가 늘 평가보고 얼마나 오류가 났고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럼 니들이 잘했던 못했던 그거에 따라서 뭘 하는 거지. 국가가 돈을 들였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도 안 된 상태에서 세상에 마약 사범이 늘어나니까 마약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물론 뭐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약 문제 심각하다. 마약 심각해. 이제 한국을 뭐 다른 마약 애들이 조팝으로 생각해서 막 들이밀고 있어. 그럼 정확히 얼마나,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 아니면 어느 정도야? 그 양이 아니면 질이 뭐고 어디야?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어요. 그냥 마약이 넘치니까 빨리 뭘 해야 돼. 이것만 하고 있어요. 아니, 맞죠? 그게 특징 틀린 것도 아니에요. 국제마약조직이 한국을 먹잇감으로 키웠다. 항상 보시는 거 아니까 필로폰 몇백억 원어치가 들어왔다. 어떻게 들어온다. 막 그래. 그러면 그거를 지금 우리가 못 막는 수준이냐? 아니면은 그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느냐? 단기적인 문제냐, 장기적인 문제냐? 아니면 이것이 수요의 문제냐, 공급의 문제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거의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항상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작 미국의 DEA처럼 마약 수사청으로 만들지, 지금 대통령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뭘 해도 지가 마음대로 하는데 정작 필요한 마약 수사청을 안 만들어. 이렇게 위험하다면서?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마약 수사청 안 만들 거라고. 왜 안 만드냐? 검사들은요, 그냥 지가 이것저것 다 하는 형태로 해갖고 개업해서 돈 벌 생각이 있는 거지 국가에 봉직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수사청이라고 하는 건 마약 수사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지, 검사 같은 기소하는 애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 이렇게 파견 정도 나왔으면 좋겠죠. 이게 참,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 잠깐 쉬었다가요.